안녕하세요. 경륜의 모든 이야기를 속도감 있게 전달드리는 스피드뉴스 아나운서 장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피드뉴스 해설위원 배영훈입니다. 제가 오늘 대본을 받아보면서 그동안 이 스피드뉴스가 경륜과 관련해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다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할 얘기들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겹겹이 쌓인 만큼 할 이야기도 차곡차곡 쌓여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전국 경륜장 자랑인데요. 그동안 경륜 선수와 경주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경륜장을 다룬 적은 없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주제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저도요. 그럼 전국 경륜장에 대해 본격적인 자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팬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광명, 창원, 부산 이렇게 총 3개의 경륜장이 있죠. 먼저 광명에 있는 경륜장인 광명 스피돔에 대해 위원님께서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2006년 개장한 광명 스피돔은 건축 면적이 약 4만 제곱미터이고요. 연면적은 7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863석의 관람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대 3만 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돔 경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광명 스피돔의 규모가 여러분 얼마나 크냐면요. 총 면적이 무려 축구장 10배더라고요. 경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보다 더 큰 경륜장을 갖고 있다는 게 왠지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다음은 창원 경륜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창원 경륜장의 정식 명칭은 창원 레포츠파크이고요. 2001년에 개장한 대한민국 최초이자 지방 최초의 도명 경륜장입니다. 광명 스피드돔하고 마찬가지로 날씨에 상관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죠. 나머지 한 개의 경륜장은 부산에 있는 부산시설공단 스포원인데요. 유일한 실외 경기장입니다. 그렇다 보니 겨울철에는 경주 일수가 다른 경륜장에 비해 적은 것이 특징이죠. 각 경륜장마다 규모도 다르지만 경주로의 너비, 경사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또 나름 방송 좀 하지 않았나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경주로 길이는 333.3m로 세 군데 모두 동일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경주로의 너비와 경사도는 경륜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똑같은 규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범위 내에서 지으면 된다라는 규정 하에서 맞추기 때문에 전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다르군요. 네. 그러면 방금 저의 궁금증, 과연 이 차이가 선수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훈련 방법에도 영향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광명 스피돔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실내 경기장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경기를 할 수 있고 또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스피돔의 특징은 직선 주로가 다른 경기장에 비해서 좀 길어요. 그리고 코너가 짧습니다. 대신에 코너에 대한 경사도는 조금 높은 편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의 결과로 나타나냐? 우리가 내선과 외선을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광명 경륜장에서는 외선에서도 버티기가 좀 용이하다고 해요. 부산이나 창원에 비해서는. 코너가 짧기 때문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조금 완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선수들이 창원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광명 같은 경우는 바퀴를 대고 코너만 들어가면 버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네. 광명 같은 경우는 어떤 팀들이 주로 와서 훈련을 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있는 팀들이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 김포, 동서울, 신사, 광명팀, 그리고 인천, 계양, 좀 수도권의 인근에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장에 와서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이기 때문에 좀 계절의 영향은 덜 받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륜이 개최되는 금토일을 빼고는 가급적이면 경기장에서 와서 하는 편이고요. 그 외에는 도로에서 이렇게 훈련을 하고 또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와트바이크나 아니면 스마트바이크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요즘 이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살펴볼 창원 레포츠파크 역시 광명 스피돔과 마찬가지로 실내 경륜장이어서 좀 조건이 좋은데요? 같은 실내 경기장이라는 조건은 같지만 경주로에 있어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창원 경륜장의 특징을 갖다 꼽으라면 첫 번째, 코너가 길고 직선이 짧다. 그리고 두 번째, 홈과 백스트레이치의 위치가 광명 경륜장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좀 많다. 그러면은 곡선이 길기 때문에 어떤 탄력을 받아서 나오는 게 조금 더 유리할까요, 부모님? 네. 이게 우리가 보면 곡선을 탄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코너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힘보다는 그 탄력을 그대로 받아서 가는 경우예요. 그리고 직선 구간은 힘을 쓰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이 짧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힘쓰는 구간이 짧으니까 좀 유리하죠. 그래서 경기의 특성을 보면 창원 경기장에서는 선행 마크 조합이 잘 들어오는 반면에 네. 광명은 추입과 선행이죠. 즉 비슷한 기량의 똑같은 선수가 똑같은 형태의 경기를 펼쳤다면 광명에서는 마크형 선수가 역전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힘을 써야 되는 직선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근데 광명은 직선 구간이 길다 보니까 뒤에서 힘을 쓰는 추입형 선수가 조금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같은 선수가 비슷한 같은 경기를 한다고 하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오는 경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외 경기장입니다. 부산 스포원. 확실히 경주에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실외 경기장이다 보니까 사시사철 계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리고 특히 바람의 영향을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실내 경기장보다는 이런 풍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강풍이 아니라 광풍이라고 막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네. 백스트레이치 부분에서 부는 바람이 이 코너 나오면서 그대로 역풍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경기 영상을 보면 부산 경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1, 2코너까지 시속이 잘 나오다가 갑자기 슬로우 모션을 보는 듯한 좀 속도감이 저하되는 느낌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광풍이죠. 아, 정말 바람의 영향이 정말 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이런 날은 어떤가요? 어떻게 보면 선수들한테는 되게 곤욕인데 보는 팬들 여러분들한테는 또 다양한 재미를 좀 줄 수 있는 요소예요. 특히 부산 경륜장은 비가 오면 선행형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요? 그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부산 경기장에 비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앞선수를 따라가는 뒷선수가 되게 힘들어요. 보통은 실내 경기장에서 타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뒤에 선수가 유리한데 비 오는 날은 앞선수 타이어에서 나오는 빗물이 다 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 코, 입으로 빗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경기장에서 비 오는 날 특징을 본다면 선수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아, 이렇게 살짝 비스듬하게. 아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좀 느끼실 텐데 비 오는 날 대형 트럭이 앞에 가면 그 빗물이 다 튀잖아요. 그거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기장에서는 한 가지 예외된 규정이 하나 있어요. 시합 중에 이 고글을 벗어도 됩니다. 이거를 벗어서 어떻게 하시나요? 안쪽으로 던지는 거죠. 아, 왜 그러냐면 야외다 보니까 흙탕물 같은 게 튈 때가 있어요, 고글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글을 중간에 벗어버려요. 그래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게 부산 경륜장에서 눈이나 비가 올 때 고글을 시합 중에 벗어도 벌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빗물이 입속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눈이랑. 네. 그래서 정말 어렵고 비가 오면 노면이 미끄럽기 때문에 바퀴가 조금 헛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체중 선수들이 유리했대요. 아, 이렇게 노면을 누르면서 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빗길에 경차와 중형차를 보면 경차가 좀 가벼워서 많이 미끌리거든요. 흔들리기도 하죠. 네.
그런 이유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더 쏙쏙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경륜장별 훈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계절별 훈련장 특징도 궁금합니다. 많은 분들이 각 지역에 있는 경기장을 이용하는데 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충청권 선수들은 꼭 대전 벨로드롬을 이용한다? 아니거든요. 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충청 세종팀이나 유성팀 선수들도 광명으로 올라와서 훈련 많이 하고요. 그리고 부산팀이나 대구에 있는 지역 선수들도 창원 벨로드롬에 가서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영주 훈련원에 가서 또 훈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라권은 돔 경기장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전라권 선수들도 광명으로 올라오거나 창원으로 이렇게 원정을 가서 훈련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만 그래도 전반적인 날씨가 덥다면 돔 구장이 있는 창원권이나 수도권 선수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날씨가 좋은 계절에는 사실 실외, 실내 큰 영향은 없겠죠, 위원님?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오, 그런가요? 이건 네, 의외인데요? 오히려 요맘때쯤 네. 날씨가 선선해지는 날에는 네. 야외 훈련을 하는 선수들이 정말 좋은 효과를 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원, 또 충청권, 그 다음에 호남권 선수들이 이 가을 시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훈련 여건이 그만큼 좋거든요. 또 제가 오늘 하나를 위원님 덕분에 배워갑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대한민국의 경륜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륜장마다 규모나 크기, 경주로 특징이 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선수들의 경주법과 훈련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특징을 갖고 있는 경륜장이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뭔지 아시나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바로 단순히 경륜 경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자전거 대여, 자연 산책 공간, 북카페, 오토 캠핑장 등 복합 레저 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수익금을 체육진흥과 지방재원 확충 등에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륜장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륜을 널리 알리는 이 스피드 뉴스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책임감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오늘 스피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